만약에 이길 수 있었지만 당장 많아요? 조금 헤트트릭 해야 되는 경기력이었었고 오. 선수가 그걸 받아들이겠냔 말이야. 손흥민 같은 선수가. 야, 근데 그 뒤에 왜 뒷다리 걸렸을까? 나 이해가 안 가. 거기서 네, 여러분, 맨유를 다시 만난 무리뉴가 무너졌습니다. 토트넘에서 계속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 연승이 무너진 곳이 하필이면 올드 트래포드였어요. 오늘 만약에 토트넘에게 시기게 된다면 네. 감독 경질술까지 나왔단 말이야. 아, 그렇죠. 야, 완전히 잠재워버렸네. 레시포드 두 방이 솔샤를 좀 살려줬어요. 저 팀 플레이가 더 좋았어.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 중에 한 경기가 아닐까 하는데 PL에서도 아마 제일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오늘은 뭔가 팀에 어떤 하나의 키포인트를 놓고 뭔가를 하자라는 게 확실하게 두드러졌다라는 그런 걸로 보이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불안불안했었거든. 그런 불안불안함이 좀 오늘에서야 터지지 않았나. 불안불안했다고 하니까 무리뉴가 형님 4경기 연속 2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실점 한 것만도 천만다행이야. 아, 오늘 레시포드가 오늘 아쉬워했을 것 같아. 헤드트릭 할 수도 있었는데. 무조건 헤트트릭 해야 되는 경기력이었었고 오. 레시포드의 첫 번째 골이 가차니가 골키퍼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형님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약간 실책성이 있었지. 실책성인가요? 일단은 멀리 와서 못 쫓아갔다 그러면 가차니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바운드에 높낮이를 조절을 못해서 먹었단 말이야. 네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손에 많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골대 맞고 들어갔었잖아. 네네. 가차니가가 보고 나서 들어갔을 때 실망하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네. 본인의 실책이 조금 있었다라고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야. 감독 입장에서도 이제 니어포스트 쪽으로, 각이 없는 상황에서 니어포스트 쪽으로 골을 먹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골키퍼에 대한 아쉬움을, 아무리 잘 때린 볼도 니어포스트 쪽은 골키퍼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늘 따라다니는 책임 소재. 책임 소재. 이거 참 골키퍼들 힘들어. 그렇지. 그 와중에 알리의 동점골은 엄청났는데 그렇게 몸싸움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공간으로 볼 키핑을 하고 반박자 빠른 슈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네네. 본능적인 준비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뭐 대학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치고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는 델리알리의 집중이 상당히 좋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리 골은 그냥 뭐 크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 알리 골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이렇게. 알리 골은 이거지 뭐.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어. 알리 슈팅의 궤적이 기가 막히게 데헤아의 팔과 다리 사이로 빠지던데 원래 이 코스가 좀 명당 자리인가요? 명당 자리지. 아하. 그 다음에 각이 없을 때 있잖아. 네네. 보면 딱 골키퍼 이렇게 딱 할 때가 있어. 네네. 그게도 종아리 약간 윗부분 있지. 네네. 거기가 빈 공간이야. 아. 근데 거기를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손과 다리의 그 사이거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퍼스트 터치였지. 퍼스트 터치. 기가 막힌 퍼스트 터치. 그거는 뭐 어떻게 그 두 명 사이에서 설명을 하기도. 그럼 또 하나 더 붙일게. 그 퍼스터치 이후에 바운드 겉에서 올라왔었잖아. 네네. 이거 올라왔다 더 떨어질 때 기다렸으면 또 돼야 볼이었어. 그쵸. 올라올 때 따랑 때리는 게 있어. 반박자 빠른 슈팅. 반박자 바운드 되면서 따당. 그렇지. 이게 공이 딱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더 강하게 때릴 수 있는데 네네. 이렇게 때리면 무조건 걸렸어. 근데 딱 올라올 때 때려버린 거야. 반박자 빠른 슈팅 사실 쉬운 건 아니야. 네. 내 몸이 정상적이지 않고 따로 놀 때 때릴 수 있는 슈팅이야. 일부러 그렇게 만들잖아. 일단 몸싸움 잘했고 컨트롤 잘했고 잘 돌아섰고 반박자 빠른 슈팅. 그래서 좋은 슈팅이었다는 거야. 그쵸. 골대 앞에서는 강한 슈팅보다는 타이밍을 뺏는 이런 슈팅이 훨씬 더 위협적이다. 하지만 두 번째 골을 헌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이 무너지게 됐는데 이 두 번째 골을 헌납하는 과정이 좀 아쉬웠어요. 나이 시소커 씨. 에이, 아니야 근데 그 전에 에이 오리에 씨. 그렇게 하자면은 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에이 케인 씨. 너무 많은데. 아니 근데 사실 올해가 따라가면서 네네. 1차적인 저지를 좀 해줬으면 되는데 야 근데 그 뒤에 왜 뒷다리 걸렸을까? 나 이해가 안 가. 거기서 발을 뻗었다는 선택 자체가요? 그럼 슈팅도 아니었고 각도 없었고 아마도 레치포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그냥 쫓아가기만 해도 됐는데. 그럼. 그렇지. 그 유형이 약간 시소코 같이 약간 이렇게 큰 스텝을 가진, 키가 크고 큰 스텝을 가진 선수가 좀 나올 수 있는 좀 실수라고 보여지지. 오늘은 사실 승부치였었어. 그렇죠. 자, 오늘 터진 세 골을 모두 조금 돌아봤는데요. 뭐 저희가 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시작을 해보자면 손흥민 선수의 수비 부담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내려가고 태클 숫자는 올라가고
볼을 받는 기본적인 위치도 포체티노의 토트넘 때와는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섰거든요. 팬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좀 더 아래에서 계속 볼을 받다 보니까 골문과는 어쨌든 멀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격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찬스가 덜 올까봐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아래 위로 워낙 많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체력, 혹시나 부상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둘. 근데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간다면 네. 나는 잘하고 있다. 아, 잘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극대화를 기대하는데 그걸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네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무리뉴 감독이 전술적으로 델리알을 약간 위에 서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역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뭐 무리뉴 감독에서는 뭐 손흥민 활용법이니까 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아쉬운 게 아닌가. 체력에 대한 부상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자 봐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90분을 뛸 수 없는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또 전 세계 모든 감독들이 야 90분 같은 45분을 뛰고 나와 교체해줄게 아. 라는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야. 그럼 선수가 그걸 받아들이겠냔 말이야. 손흥민 같은 선수가. 그거는 그만큼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걸 보내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뭐 지구상에 있는 어떤 감독도 너 90분 다 뛰어야 되니까 수비 가담 조금씩 줄이면서 어느 정도 적당히 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네가 쏟아 부을 수 있는 시간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내가 너 체력 방전되면은 교체해 줄게.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좀 당연한 거지. 아, 이건 당연한 아니, 거다. 알아서 뛰면서 승리할 수 있는 팀들이 있을까? 손흥민 선수를 아끼고 손흥민 선수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뭐 팬분들의 마음도 저희는 이해를 하지만 냉정한 축구의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네요. 힘이 들 때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은 주겠지만 네네. 그 위에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손흥민 선수 자체가 못 받아줄 거야. 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많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왜 그럴 거면 손흥민을 써? 딴 선수 쓰지. 공격에 극대화된 선수를 수비적인 위치에 많이 쓴다. 이 부분이 팬들이 아쉬워하는 하는 거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수비 가담 많이 시킨다. 또 잘못된 활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 보기에 따라서는. 그치. 근데 무리뉴가 요런 시점, 지금 이제 4경기째잖아. 활용을 해봤을 때 답을 찾아낼 것이다. 근데 지금은 팀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점점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위치를 찾아갈 것이고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무리뉴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제 위치를 찾아갈 것이니까 팬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하. 두 분에서 뭐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은 두 분 다 흥미로운 의견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큰 주제를 물어볼게요. 이런 의견도 오늘 실시간 경기를 보면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이제는 토트넘의 클래스를 넘어섰다. 이적을 고려해야 된다. 요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이적을 고려할 때는 네. 예를 들면 트로피가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하는 이적 조건 중에 하나가 감독하고의 관계인데 네. 내가 볼 때 감독 관계가 지금 너무너무 좋단 말이야. 그렇죠. 뭐 거기다가 그래도 뭐 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4경기 동안 어쨌든 5포인트를 했었어. 그렇죠. 결코 적은 게 아니야. 아, 이런 맞아. 정도의 포인트를 한다 그러면 월드 클래스 중에 하나야. 그리고 만약 이적을 하게 된다면 이적할 수 있는 팀도 몇 팀이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 팀에 가서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해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이상의 것을 해놓지 않는다라면 그 자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자리야. 내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낮은 팀에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 그건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토트넘에 더 잘해가지고 바르셀로나, 레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맨시티, 리버풀, 미넨. 바이에른 미넨 정도, 유벤투스 유벤투스. 이런 데밖에 없단 말이야. 유벤투스는 빼죠. 얼마 있는데 빼고. 예. 그런 선수들과의 경기를 이겨내려면 지금 토트넘에 사는 역할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하. 더 좋은 팀 간다고 무조건 꽃밥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이길 수 있어 지금 당장 만에 만에요? 경쟁을 해야 되잖아. 네네. 이제 그런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맨유를 가가지고 아. 이를 씹어 먹자. 명가 재건의 선봉장이 되자. 그거는 내가 볼 때 명분이 있어. 형 컴은 좀 어때? 갈 수 있는 팀이 일단은 많지는 않아. 선택의 조건이 많지는 않기 맞아. 때문에 일단은 토트넘에서 진짜 넘사벽이 지금도 뭐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넘사벽이 된 선수가 돼서 조금 한 단계 말고 한 2단계 높은 팀 병정님이 지금 말했던 그런 팀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토트넘 먼저 완벽하게 씹어 먹자. 베일의 경로를 따라가자는 거네. 그치. 두세 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되고 토트넘 최고의 선수 되고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 되고 계속 보여준 다음에 한 2단계 점프를 해서 가려면은 가라. 요런 입장인 거네. 그렇지.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 또 두 팀이야 딱. 리버풀하고 맨유가 있어.
아, 예, 예, 예. 리버풀 팀은 가면 당장 챔피언이 될 수가 있어. 네. 근데 맨유를 가면 재건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줄 거야. 네. 그럼 이게 어떤 팀이 더 와. 좋을까? 만약에 리버풀 가면 경쟁을 또 해야 돼. 경쟁은 해야 되지만 우승 확률은 확 높아지죠. 확 높아지는 거야. 맨- 우승팀의 일부가 무조건 되는 거지. 메뉴 가면은 주전 경쟁은 뭐 닭 주전이지만 당장 뭐 유로파 챔스 떨어질 그런 걱정도 해야 되고 이 명가 재건이 안 됐을 때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치, 명가쟁을 한다라면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의 손흥민에 대한 가치가 되는 거지. 형님 같으면 어디 갑니까? 난 맨유가. 아 정말요? 형컨 같으면 혹시 어디가? 맨유가지. 이거는 그 이런 그거에 거야. 대한 문제가 아니야. 선수들이 생각한 건 좀 다르고 명가- 나 같으면은 리버풀 갈 것 같아. 명가 재건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딱 하나야. 그냥 경기를 뛸 수 있는 팀에 가야 돼. 무조건이야 그거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에서 리버풀 가서 경기를 못 뛰진 않을 거 아니야. 뭐 경쟁은 하겠지만 그래도. 선발에 대한 게 자꾸 제외될 것이고 아. 이거 자체가 안 좋아. 근데 팀이 맨유이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게 있거든. 네네. 정말 다른 생각으로. 만약에 뭐 크리스탈 팰리스 가서 씹어 먹을 수 있잖아. 그건 나는 안 가.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란 말이야. 어. 갈 수 있는 팀이 사실은 1000개 팀이 넘지. 음. 전 세계 못 갈 팀이 어디가 있겠어. 그렇죠. 근데 가고자 하는 팀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야.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 맨유 멋진 승리 축하합니다. 다음 경기가 맨시티 원정이라던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손흥민 선수가 갈 수 있는 팀을 팬분들께서도 한번 남겨줘보세요. 이유와 타당성. 이거 뭐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국뽕은 빼고요. 네.